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이죠. 일본 자민당이 경기부양책의 기치를 높여들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부양책 어떻게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승리는 지난 3년간 경기 위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일본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본 자민당은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했던 국토 강인화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쓰나미 피해 시설 복구라든지 구호체제 정비 등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민당은 향후 10년 동안 10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 3년간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물가 목표를 2%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약에 내세우지 않았던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 일본은행과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열린 첫 번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10조엔 확대를 했고요. 공약상 물가 목표를 2%대로 제시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달까지 포함해서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양적 완화 확대 기대감으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8일에 86.4엔을 기록하는 등 현재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기대감도 크지만 실효성 여부를 비롯해서 인위적인 경제 부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역시 지속되면서 현재 그 논란이 글로벌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그리고 또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현재는 가늠하기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장세가 제고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같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촉발된 엔화 약세 흐름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상대적인 위축 등 부정적인 면도 현재 나타나고는 있지만 반대로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 일본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부양책 일본 자국 내에서도 기대감과 우려감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이 맺을 경우 우리나라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일본 경제 성장세가 제고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일본의 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무역 수지상 수입의 증가율에 대해서 GDP 성장률의 설명력은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0.74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DP에 대한 수입 증가율이 그만큼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경제 성장률이 제고가 된다면은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또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수입을 보면은 현재 그림엔 조금 부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요. 석유를 포함한 광물성 연료를 포함한 전자기기, 또 정밀기기, 철도, 화학품, 의료 등이 상위 14개 품목의 비중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변화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흐름, 즉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일본 경제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확대하더라도 이들 14개 주요 품목들의 수입 비중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고 또 경제 확대에 힘입어서 이들의 수입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일 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면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세 번째로 중요한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증가율 상위 11개 품목의 수출 비중은 전체 대일 수출액의 대략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11개 품목 중에서 2개를 제외한 9개 품목은 또 일본 14개 상위 수입 품목과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물성 연료라든지 전자기기, 원자료와 또 부품, 플라스틱, 유기 화합물의 경우에는 전체 품목 그 수출 중에서 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성과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들 품목은 분명히 그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본의 경기 부양책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 전망,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